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묘년 새해를 맞아 본격적인 시정 운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그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의 비전은 과연 무엇인지 첫 순서로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추울수록 더 즐거운 우리 지역의 특별한 여행지를 찾아가 보고 온몸을 녹여주는 뜨끈한 맛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40여 명의 시민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로 방음터널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거센 화마가 터널 안을 휘감습니다.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이항 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불입니다. 5명이 숨지는 등 46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800m가 넘는 길이 아크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불이 쉽게 번졌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재질인 아크릴과는 다르지만 지역에서도 플라스틱 재질로 방음터널이 덮여 있습니다. 세종시 천마을을 지나는 당진영덕 고속도로에도 300m 길이의 방음터널 지붕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서대전 나들목 인근 600m 길이의 고속도로 방음터널 지붕도 같은 재질입니다. 둘 다 불에 타거나 녹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플라스틱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에 불이 붙는 온도는 아크릴보다 170도가량 높은 450도지만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부 온도가 최고 3200도까지 치솟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네, 온 국민이 정말 깜짝 놀라고 또 가슴 아파했습니다. 해가 받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또 대구의 방음벽에도 또 불이 나기도 했고, 저희가 이제 그 대전에서도 이렇게 지나갈 때 위에 다시 그런 방음 터널이나 이런 걸 지나갈 때는 또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방풍 터널이 좀 있죠? 예, 맞습니다. 먼저 리포트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먼저 대전에 한 곳, 세종에 한 곳 있습니다. 이제 각각 300m에서 600m 짧지 않은 거리가 이제 방음터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또 추가적으로 국도에도 이제 방음터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충남 천안에 이제 2곳과 대전에 한 곳, 그리고 세종에 한 3곳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천안과 대전 같은 경우는요, 한 150m 내외의 비교적 좀 짧은 구간이 이제 방음터널로 되어 있고 세종 같은 경우가 이 방음터널의 길이가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 3곳 정도 합쳐서 약 5.5km의 구간이 이 방음터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방음터널의 천정 부분이 이게 이제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로 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씀대로 이 지금 소재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특히나 과천 때 이제 이 터널들이 다 타버리면서 터널 자체가 완전 불구동이 된 케이스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 관심들이 많은데 이걸 저희가 취재진들이 한번 알아보니까요. 네. 가장 긴 구간이 있는 세종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라 강화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강화 유리로? 예, 약 5.5km의 아주 긴 이제 세 군데에 나눠져서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곳들이 모두 강화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교적 불에 강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대전과 천안 그리고 고속도로에 있는 방음터널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재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관련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관계 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무엇보다 이렇게 강화 유리로 바꾼다든지 이런 개선 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벌써부터 일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플라스틱 재질의 방음 패널을 강화 유리로 바꾸는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닌 게요. 이제 방음 터널 그 패널의 그 소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자재, 그러니까 그것을
기둥 같은 부분들도 이제 바꿔야 되는 힘이 있어야 것들이 될 테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제 바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거 패널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안전 대책들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가령 이제 환풍구라던가 아니면 피난로라던가 아니면 소방 시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추가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그 방염 제재라고 하죠, 흔히. 예. 방염 소재로 된 것과 이 아크릴 같은 것과 이 단가 차이가 많이 발생하나요? 예, 알아보니까 이 단가 차이가 이 패널 자체만으로도 예. 강화유리냐 플라스틱이냐 그 자체만으로도 조금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하지만 그 패널 자체에 대한 가격 차이뿐 아니라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그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무게가 조금 더 무겁고 그리고 이제 굴곡 같은 것들을 플라스틱에 비해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구조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도 좀 달라져야 하다 보니까 그 비용 자체가 훨씬 더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서 많은 곳들에서 이제 뭐 관리의 편의성이랄지 아니면 그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지금 현재 플라스틱 재질의 이런 방음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소재를 방염 소재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설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덧붙여서 운전자들이 터널을 지날 때도 좀 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방음 터널이 지금까지 이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더 피해가 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 가령 저 같은 경우도 세종과 대전을 오갈 때 이 긴 구간의 방음 터널을 지날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었던 그런 소화 시설들이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먼저 그런 소방 시설들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그 시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미리 알고 있으면은 이런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정말 지날 때마다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예,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예, 벌써 이제 설 명절도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게 될 것 같은데요.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서 일하는 이 직장인은 일터가 있는 예산군에서 1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예산군에서 고향의 정을 느꼈다며 고마움을 담아 마음의 표시를 한 겁니다. 지난 1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농협 창구나 온라인을 통해 기부하며 금액은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는 16.5%의 세액 공제되며 30% 내에서 답례품도 받습니다. 제도 시행 첫 이틀간 충남도 600만 원 등 기초 광역 지자체마다 각각 20건 안팎의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기부금은 별도 기금으로 관리돼 주민복리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정부 교부금에 의존해 열악하기만 했던 지방재정에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네, 요즘 아주 핫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정말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이게 지역 위기란 말이 낯설지가 않은데 이제 고령화로 지역 사회도 늙어가고 네. 인구가 줄면서 세수가 주는 그런 지역 소멸의 위기, 일본이 먼저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런 위기를 겪은 일본이 지난 2008년도에 먼저 도입한 제도가 바로 이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이 지역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네. 이 돈은 해당 지역민을 위해서만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국가는 이때 기부한 개인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가령 세액 공제라던가 그런 세금 혜택을 주고요. 지자체들은 또 이 개인들에게 답례품의 형태로 이제 그런 기부에 대한 마음을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뭐 지방 재정에 도움을 주자는 건데 1호 기부자가 누굴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좀 기부에 참여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게 선뜻 1호로 이제 기부에 참여하셨는데 아무래도 유명인 분들의 기부가 좀 더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축구 선수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요, 영국에서 자신의 고향인 강원 춘천시에다가 이제 500만 원을 투척했습니다.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의 1년 한도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한도를 채워서 기부한 것인데요. 뭐 손흥민 선수 외에도 뭐 BTS의 제이홉 씨도 이제 고향인
광주 북구에다가 이 5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런 유명인들의 기부는 그 금액 자체도 자체겠습니다만은 또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의 기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그런 기부 행렬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지역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이제 예산군과 홍성군이 서로 이제 그 지자체장이 서로의 지자체에다가 지금 네. 기부를 해가지고 이제 또 관심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하고 홍성 같은 경우는 뭐 역설치 문제를 비롯해서 맞습니다. 내포 신도시의 누가 주도권을 찾을 것이냐. 그래서 좀 아웅다웅했었는데 보기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충청 지역 출신의 유명한 뭐 운동선수도 많고 하니까 이분들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근데 좀 궁금한 부분들이 어느 지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기부금을 모았을까 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좀 나온 게 있나요? 예, 저도 궁금해서 각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돌아온 답변은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기 좀 어렵다였습니다. 이게 뭐 지자체가 이제 뭐 막은 건 아니고요.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자칫 지역 간 기부 유치 경쟁으로 과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혀서 이제 공개를 하지 않은 건데 네. 그래도 대략적인 규모가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기초단체보다는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기부가 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대전 같은 경우도 구보다는 대전시에다가 또 충남 같은 경우도 시군보다는 충남도에 이제 많은 그런 기부들이 모아지고 있었는데요. 뭐 확인을 해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듯 지역에 있는 유명 스포츠 스타들도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기부 붐이 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고향에 기부를 한다는 의미도 좋지만은 또 이게 연말정산에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그 답례품을 굉장히 이제 선정 때부터 네.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예. 네. 먼저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세금을 내는 일반 직장인분들께서는 이번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단순히 좋은 기부를 넘어서 괜찮은 상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큰데요. 이제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세액공제라던가 이런 세금에 관련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받을 수가 있고요. 1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해서도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선 답례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답례품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다만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유명 농산품으로 이제 뭐 젓갈, 육종마늘, 뭐 한우, 그리고 뭐 쌀, 전통주 등이 있고요. 뭐 세종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로도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상품뿐 아니라 이제 뭐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예품 체험이라든지 이런 각종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에다가 답례품도 있다 네. 보니까 가령 뭐 10만 원을 기부하면은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말도 있어서 이제 이런 관심들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